안녕하세요. 서울도심경찰서장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찰 생활 25년 만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룻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밤이었거든요. 지난달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나세안 외교안보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수진경위, 박 형사와 함께 관내 자영업자들의 민원을 점검하러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명동집이라는 오래된 식당을 찾았어요. 외교부 통역관 정혜인 씨도 함께 동행했었죠. 그 식당은 제가 서장으로 부임한 후 몇 번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참 인심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 밝던 사장님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가게 분위기도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식당 한쪽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술에 취한 남자들 5명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떠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이태균이라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과 연관된 조폭 두목이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취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무리들이 이 일대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기 여자들 뭐야? 이태균이 저희를 힐끗 보더니 동료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차림 보니까 공무원인가? 저는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균이 술기운에 몸을 비틀거리며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이신가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태균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며들었어요. 아, 경찰이구나. 그가 크게 웃으며 동료들을 돌아봤죠. 야들아, 경찰 나왔다. 식당 안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수진이와 박 형사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서장이에요? 이태균이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서장입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이태균과 그의 동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여자가 경찰서장이야? 하! 요즘 세상 참 많이 바뀌었네. 그 웃음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은 참을 때였지만 선을 넘으면 그때는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조롱과 도발, 선을 넘는 순간. 이태균의 조롱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을 듣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아, 미안. 그런데 정말 여자가 서장이에요? 요즘 양성평등 때문에 자리 하나씩 나눠주나? 그의 말에 동료들이 다시 한번 키득거렸죠. 저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거든요.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부터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는 소리를 들으며 견뎌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 앉은 수진이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직 젊은 그 아이에게는 이런 상황이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 형사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요. 서장님이라니까 뭔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이태균이 술병을 들고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네. 하! 정혜인 씨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작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였거든요. 야, 경찰이면 뭐 어쩔 건데. 이태균이 술병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냥 술 마시고 있는 건데. 그의 부하들도 거들어댔죠. 맞아. 우리 법 안 어기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저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냥 식사하러 온 것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랑 같이 한잔 어때요? 이태균이 빈정거리며 말했죠. 공무원도 국민이랑 친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수진이가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경도 있네. 이태균이 수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여경 파티네. 오늘 운 좋다.
그의 시선이 수진이의 몸을 훑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걸 느꼈어요.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고 식당 사장님은 벌벌 떨며 주방 쪽으로 몸을 숨겼죠. 경찰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뭐 있어? 이태균이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야. 저는 그때 느꼈어요. 진짜 선을 넘는 순간이 곧 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태균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죠. 술에 완전히 취한 그가 수진이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가더니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겁니다. 여경 누나 우리랑 놀자. 수진이가 몸을 움츠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지만 이태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왜 그래요? 공무원이면 국민 서비스 좀 해줘야지.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순간에는 항상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참을 필요가 없구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것처럼 조용하면서도 위압적이었어요. 식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거든요. 손 치우세요. 제가 말했을 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이태균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서장님이 화났나? 하지만 제 표정을 본 순간 그의 웃음이 어색하게 멈췄죠. 저는 그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진이가 말하길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을 넘으셨네요. 무슨 선? 이태균이 여전히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외투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와 박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평소에 보던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 제가 외투를 의자 등받이에 걸며 말했어요. 그리고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태균의 부하들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저는 머리끈을 꺼내서 길었던 머리를 뒤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작은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항상 하던 습관이었어요. 진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 동작이었죠. 당신이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묶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태균이 당황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머리를 완전히 묶고 나서 저는 이태균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이태균이 어리둥절해했죠. 여기는 사장님 가게입니다. 피해드릴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그 마지막 수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특히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때는 말이죠. 이태균의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여경 하나가 뭘 어쩔 건데. 이태균이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당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따라오세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끝내고 싶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야, 이거 완전 도발이잖아. 부하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이태균이 동료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여자 경찰 하나가 우리 5명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이거 완전 개그네. 하지만 식당 사장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오랫동안 이 일대에서 장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던 그분은 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서장님.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 형사도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혼자 해결하겠습니다. 정혜인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여러 위기 상황을 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태균이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어섰어요. 좋아, 나가자. 여경 하나 혼내주는 것쯤이야. 형님, 혹시나 해서 조심해요. 부하 중 하나가 속삭였어요. 야, 뭘 조심해? 여자야, 여자. 이태균이 큰 소리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좁은 골목길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태균과 그의 부하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하자는 거야? 이태균이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했죠? 응. 지금부터 알게 될 겁니다. 골목길의 정막을 깨뜨린 것은 이태균의 큰 웃음소리였습니다. 하, 정말 웃기네. 여자 하나가 우리 5명을 어쩌겠다는 거야? 부하들도 덩달아 웃었죠. 형님, 이거 완전 코미디잖아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5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온 모든 경험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왔거든요. 강원도 시골에서 맨몸으로 서울까지 올라와서 남자들만 가득한 경찰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필요한 때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사과하고 돌아가세요. 사과? 누구한테? 이태균이 코웃음 쳤습니다. 야, 너 지금 진짜 우리랑 싸우겠다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권투 자세를 취했어요.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양주먹을 가슴 높이로 올리는 완벽한 정통 권투 스탠스였죠. 신임 순경 시절부터 꾸준히 익혀온 자세였습니다. 이태균이 당황했어요. 야, 이거 진짜네? 그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였어요. 제 왼쪽 직권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죠. 20년 넘게 연마한 펀치였습니다. 부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뭐야? 다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이때는 유도 기술이 작동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그대로 이용해서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등부터 떨어진 부하는 신음을 흘렸죠. 이태균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어요. 이 미친년아.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태균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비틀었어요. 유도와 합기도가 혼합된 완벽한 기술이었죠. 악! 이태균이 비명을 질렀어요. 나머지 2명의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제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수진이가 말하더군요. 한 명은 옆차기로 쓰러뜨리고 다른 한 명은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죠. 모든 일이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태균만이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제 알겠나요? 내가 누군지. 그때 식당 안에서 지켜보던 수진이와 박 형사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서장님. 수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박 형사는 말문이 막혔더군요. 2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진짜 강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무릎 꿇은 이태균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태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톤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그 순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고, 동시에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였죠. 이태균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하나둘씩 몸을 일으켰어요.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조절해서 공격했거든요. 먼저 사장님께 가서 사과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태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죠. 저희가 식당으로 돌아가자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제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세요. 정혜인 씨가 저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리더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카리스마는 처음 봤다고 나중에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찰은 힘을 휘두르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죠. 이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방금 전 벌어진 일이 과연 옳았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기도 했죠. 수진이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였지만 오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짜 강함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데 쓰는 거예요. 이태균이 사장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폭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힘의 사용법을 보여준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박 형사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장님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어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거리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익힌 거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리더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도 느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경찰서 훈련장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후배들과 함께 전기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서장님, 어제 일이 벌써 선해 전체에 소문났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너무 과장된 것 같네요. 하지만 주변 후배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젊은 순경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본기를 익혀야 해요. 화려한 기술보다는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날 아침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제 일이 과연 옳았는지 경찰서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배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 현관에서 수진이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렬로 서더니 정자세로 경례를 한 거예요. 서장님께 경례.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모든 직원들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수진이의 옆에 서기 시작했죠. 경례. 1명, 2명, 3명. 어느새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저를 향해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눈가가 살짝 촉촉해질 정도로요. 이런 순간이 경찰 생활 25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깊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존경받을 만한 서장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장님은 이미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어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진짜 경찰의 모습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 외교부 보고서에까지 언급되었다는 거였죠. 정혜인 씨가 전화로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경찰의 전문성과 절제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사건이 되었네요.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보여준 모습이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정한 존경은 계급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과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서울 도심경찰서에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관내 순찰을 돌았어요. 하지만 변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의 명동집 사장님은 이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고 다른 상인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이태균과 그의 무리는 그 후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고 아예 조직을 해체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서장님, 오늘도 순찰 나가세요? 수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여전히 똑같이 대답했어요. 네, 그래야죠. 현장을 보지 않으면 진짜 상황을 알 수 없어요. 순찰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느꼈어요. 거리가 평온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안전함이 느껴진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경찰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요. 며칠 전 외교부에서 온 공문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경찰서의 현장 대응 능력과 리더십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서장님, 박 형사가 순찰차 안에서 말했어요. 요즘 젊은 후배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현장 대응도 적극적이고. 그래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네요. 정말로 그랬어요. 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하던 훈련들을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현장에서도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진이가 궁금해했어요. 진짜 리더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겠죠. 박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명동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밖으로 나와서 깊게 인사를 했어요. 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강함이란 무엇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25년간의 경찰 생활을 돌아보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청에서 온 공문에는 서울도심경찰서가 지역 치안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과 함께 표창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후배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 시민들을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경찰 정신을 이해하게 된 모습들 말이에요. 서장님, 수진이가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저도 서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훌륭한 경찰관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진짜 강함은 조용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을지로 뒷골목을 지나갔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리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책임을 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울의 밤은 오늘도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뒤에는 진짜 강함을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날 밤의 일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강함이 큰 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